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각 후보들도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치고 투표를 독려하며 막바지 총력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부인과 함께 거주 지역인 아라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의 선택이 제주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영훈 후보는 이어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당 지지율 하락으로 제주도 안심할 수 없다며 승리에 총력을 쏟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민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게 저희 절대적 가치이고 절대적 선이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저희 도민들의 행복을 지키는 오영훈이 되겠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밝힙니다.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는 노모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후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제주의 미래 성장 시대를 이끌 적임자가 누군지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양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국내선 폐지 발언이 제주공항을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오영훈 후보를 몰아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내 항공노선 폐지와 고속철 건설 발언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녹색당 부순정 후보도 사전투표를 마치고 양당 정치를 바꿀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양당 정치 바꿀 수 있습니다. 기호 5번 정당투표 녹색당 그리고 도지사 후보 부순정 기호 4번입니다. 녹색 균열로 제주 정치판을 바꿔주십시오.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제주 환경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자해달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에게 던지는 한 표가 제2공항을 막고 제주를 난개발과 투기로부터 지키고 제주를 더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제주로 만들어갈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우리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한편 제주 지역 첫날 사전투표율은 10.84%를 기록해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보다는 5.91%포인트 낮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도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은 20, 30대 젊은 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SNS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SNS로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 짧지만 화려한 동영상을 이용한 정책 대결이 뜨겁습니다. SNS 중에서도 동영상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는 20, 30대 유권자를 겨냥한 겁니다. 평소에 SNS 많이 하는데 나온 후보들에 대한 정보도 알게 돼서 좋고 모르던 것도 알게 돼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고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제 관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주로 짧은 동영상으로 자신을 알리고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전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핵심만 전달해 주목도와 도달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젊은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지 않고 짧게, 간결하게, 빠르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는 직접 동영상에 출연해 시공간 제약 없이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제주 4.3과 제2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며 유권자와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는 겁니다.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그 부상일 후보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런 식으로 많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우남 후보도 SNS의 주요 공약과 메시지 등을 올리며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후보의 삼성 국회의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관록이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해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젊은 층들에게 많이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게 SNS의 저희 중점이기도 합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선거.
한 표라도 더 젊은 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전이 사회 관계망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 부상일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4일 한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줘 공직선거법의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상일 후보 측은 법을 위반한 호별 방문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성문 교육감 후보 측은 김광수 후보가 TV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김 후보의 종친회가 비방 문자 메시지를 살포했다며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의 막판 선거운동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송원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제주도지사 판세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인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4개를 가지고 판세를 분석해 봤는데요. 제주 MBC를 포함한 언론 4사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45.7%로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 29.6%보다 16.1%포인트 높았습니다. KBS 조사와 JIBS 조사, 지상파 3사 조사에서도 모두 오영훈 후보가 앞섰습니다. 네, 최근에 한 달 동안의 두 후보의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최근 한 달 동안 3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오영훈, 허양진 두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완만하게 좁혀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영훈, 허양진 두 후보의 격차는 이달 초 23.8%포인트에서 최근에는 16.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오영훈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보다 높고 허양진 후보 지지도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두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유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보수층의 결집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오영훈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계속 8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허양진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이달 초 56.2%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74.7%까지 높아졌습니다. 허양진 후보에 대한 보수층의 결집이 나타나면서 완만하게 격차를 좁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엔 제주도 교육감 선거 판세를 좀 살펴볼 텐데 4년 만에 다시 붙었어요. 이성문, 김광수 후보의 지금 박빙이 계속되고 있는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4개를 살펴보면 제주 MBC를 포함한 언론 4사 조사에서는 김광수 후보 37%, 이성문 후보 31.6%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KBS 조사와 JIBS 조사, 지상파 3사 조사 모두 오차범위 안 접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광수 후보는 이달 초 28%에서 최근 37%로 상승세를 보였고 이성문 후보는 36.5%에서 31.6%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은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기는 하지만 지금 후보 지지도의 변화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 원인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김광수 후보가 보수 단일 후보로 결정되면서 보수층의 결집이 나타난 걸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진보교육감 후보인 이성문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수교육감 후보인 김광수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이달 초 42.3%에서 최근 54.3%로 높아졌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도 변화 추세와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3개를 살펴보면 제주 MBC 포함 언론 4사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34.6%,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35.6%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KBS와 JIBS 조사 모두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후보별 지지도 변화를 살펴보면 김한규 후보는 38.2%에서 34.6%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고
부상일 후보는 31.1%에서 35.6%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보수층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김한규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71.3%에서 67.3%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부상일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71.9%에서 76.3%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후보 지지도 변화 추세와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인 겁니다. 네. 자, 이제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좀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지층의 투표율이겠죠.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실제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신의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시키고 또 얼마나 투표소로 이끌어내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겁니다. 또한 부동층의 향배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도지사와 보궐선거는 20%대, 교육감 선거는 30%대인 만큼 부동층의 표심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당락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송원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낮 동안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햇살이 참 강렬했죠. 오늘 제주 곳곳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따뜻한 서풍이 한라산을 넘으면서 동부 표선 지역은 페인 현상으로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봄 햇살 치고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토요일은 여름 날씨가 이어지지만 일요일은 더위가 다시 누그러지겠는데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겠고 바람도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낮 기온 25도에 그치겠고요. 일요일 오전부터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지역 20도, 남부 지역 19도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강한 햇볕과 페인 현상으로 북부 지역의 낮 기온이 가장 높겠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북부 지역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지역 27도, 남부 지역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일요일에는 강풍으로 인해서 파고가 3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안개도 짙게 끼는 만큼 일요일에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오는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지방선거일인 다음 주 수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281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212명이 발생했습니다. 80대 확진자 1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77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에서 국제선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백신 미접종 외국인 등을 격리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과 방역택시를 운영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4.3 일반재판 수용인 14명의 재심 개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4.3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과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고 검찰이 재심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으면 재심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재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와 중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후 5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강한 바람에 불길이 인근 방풍림으로 번져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한 중산간 도로에서 목장을 탈출한 말 6마리가 질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말들이 탈출했다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19와 한림읍사무소 관계자 등과 일부 구간을 통제하며
1시간여 만에 말들을 멈춰 세우고 방목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말들이 농장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퇴마를 해주겠다며 여성 1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무속인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무속인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며 찾아온 여성들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렌터카 업체와 짜고 수리 비용을 과다 청구해 대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50대 정비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렌터카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년 동안 제주 시내 무허가 창고를 빌려놓고 운행 중 사고가 난 이용객들을 상대로 차량을 불법 수리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서귀포시가 남원읍 무령아리 오름습지의 환경적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11월 중국 우한에서 열리는 제14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지난 2018년에는 제주시 등 국내 4개 도시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림해상풍력반대 대책위원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제주시가 사과하고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